사람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스스로 꼼꼼히 알아보고 직접 신청을 해야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도의 의미와 금액 기준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고 수급자 재산 기준은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천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생계급여는 6인 가구 기준 최대 216만 8,394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6만 4천원부터 최대 6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1만 5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까지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지원되며 이외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먼저 모든 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복지정책의 수급자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과 물건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셋째, 근로능력 없음. 단 모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노숙인, 자외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격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화면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62만 3,368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3인 가구 133만 445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5인 가구 189만 926원, 6인 가구 216만 8,394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보다 나의 소득 인정액이 더 낮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 임대료 같은 소득과 아파트,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본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복지서비스 우측 하단에 모의 계산 바로 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나오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작년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부모, 아들, 딸, 배우자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능력 없음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란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로능력이 있지만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일을 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안에 해당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조건부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이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금액은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 빼기 가구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 가구별 산정기준액인 62만 3,368원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인 0을 빼서 62만 3,3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인 162만 289원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인 60만 원을 빼서 102만 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